해외사들도 코로나일 때 돈을 못 벌었거든요. 왜냐하면 해외는 90%가 콘서트 매출에서 발생하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BTS와 같은 아티스트가 그 레이블에는 한 100명도 넘게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데, 얘네는 굉장히 돈을 잘 번대. 그냥 편하게 중국은 배제하고 보시고요. 메가 IP들이 계속해서 이제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조화를 안정적으로 이룬 대장주이지 않을까. 클래스통 하반기 전망 시리즈 엔터 섹터 그 두 번째 이야기 이어가 봅니다. 앞서 1부에서는 현재 상황이 좀 어떤지 이 부분에 좀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엔터 산업을 바라볼 때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판단을 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1부에 이어서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안진아 연구위원 함께 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질문을 좀 이어가 볼게요. 저희 앞서서 IP의 중요성 여러 번 좀 강조를 해주셨고, 아직까지는 제 세대도 사실 이런 플랫폼으로 아티스트와 소통하고 이런 건 좀 익숙하진 않은데, 상장사 가운데서 디어유도 있고, 디어유하고 비슷하게 비상장이긴 하지만 위버스도 있고, 이런 플랫폼들은 어떻게 활용되고 또 어떻게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일단은 그 플랫폼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저희가 직관적으로 떠올리는 게 플랫폼 하시면 유튜브, 그리고 넷플릭스잖아요. 그쵸. 저는 이거를 탑다운으로 이제 분석을 할 때 이 플랫폼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위버스가 시장의 첫 번째 진출자다. 앞서서 이제 초기 방송 인트로 할 때 지나가듯이 말을 했는데요. 그게 플랫폼 산업을 이제 보면은 시장의 퍼스트 티어가 대부분 그 산업에 이제 대부분 독점적 지위를 가져가는 경향이 짙더라고요. 유튜브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비슷한 플랫폼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보면은 미디어를 예를 들면 OTT를 예를 들면 넷플릭스 다음에 아마존이라든지 그리고 애플 TV, 디즈니 플러스. 근데 아마존, 애플, 디즈니 다 굉장히 대규모 자본 베이스를 가지고 다른 산업에 있다 진출한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대규모 자금을 베이스로 해서 진출한 추후에 이제 후발주자가 시장의 2등, 3등 지위를 가져가면서 대부분 독과점 지위를 영위를 한다. 고로 이제 이런 걸 엔터 플랫폼에 적용을 시켜봤을 때 저의 예측은 위버스가 당장은 수익화를 내진 못하더라도 그 시장의 엔터 산업에 있어서 엔터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시장의 퍼스트 티어로 이렇게 진출을 한 거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말씀드린 그 엔터 해외사들 레이블 비교가 좀 단순히 규모 사이즈에서도 그렇고 엔터사사 시총 다 합해도 그 하나 회사의 시총의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제 견주어 비교를 한 거는 그런 플랫폼의 성장성에 제가 많은 밸류를 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해외사들도 코로나일 때 돈을 못 벌었거든요. 왜냐하면 해외는 90%가 콘서트 매출에서 발생하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BTS와 같은 아티스트가 그 레이블에는 한 100명도 넘게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데, 어닝 측면에서 봤을 때 수익성이 안 좋고, 근데 한국에 BTS라는 그룹이 속해 있는 우리가 잘 모르는 기획사가 있는데 얘네는 굉장히 돈을 잘 번대. 어떻게 벌지? 그래서 해외 레이블이 관심을 갖게 된 계기라고 저는 봐요. 물론 BTS가 인지도를 높였고 그 안에 봤더니 이러한 자기들이 이제 본인들이 가지지 못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있고 이런 것들을 더 활용하면 우리는 더 이제 아티스트 메가 IP가 많으니까 굉장히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해외 진출도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해외에는 위버스 같은 게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이런 초기 비즈니스 모델 저희 OTT 넷플릭스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되는 것처럼 위버스가 엔터 플랫폼에서 그 역할을 하고 이게 역으로 해외 레이블들에게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공유하고 위버스 들어가시면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뿐만이 아니라 국내 YG, 블랙핑크도 입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해외 아티스트들도 많이 이제 더 입점이 될 거거든요. 일본 그리고 미국. 왜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SNS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유튜브 플랫폼 안에 각자의 채널이 있잖아요.
아티스트 뭐 그쵸. BTS 채널 오피셜로 네, 해서. 오피셜 네. 이게 위버스가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이제 뭐 BTS 있고 세븐틴 있고 뭐 블랙핑크 있고 해외 아티스트들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사용하는 그런 유저들을 많이 모아야 사실 플랫폼 비즈니스 처음부터 수익화되는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MAU를 확보하고 그 안에서 이제 돈을 쓰게끔 페인 유저를 이제 늘려 나가겠죠, 알프를.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도달하게 되면 그런 직접적인 뭐 음반, 뭐 콘서트 매출 외에 또 여기 플랫폼 상에서 늘상 이제 24시간 시공간을 이제 초월한 수익을 계속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을 또 구축을 한 거니까요. 저는 초점을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엔터사한테는 그만큼의 밸류를 더 줘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 그래서 그 앞에 독과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위버스가 생기니까 SM 자회사에서 디어유가 이제 생겼고 네. 유사하게 또 NC 유니버스라고 그 게임사에서 이제 유니버스라는 플랫폼이 또 있었거든요. 지금은 사라졌어요. M&A 돼서.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3대 뭐 플랫폼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많이들 리포트를 내셨지만 저는 이제 이게 합쳐질 거다 하나로. 위버스만 남을 네. 거다. 디어유랑 지금 2개 남았지만 디어유도 이제 조금 결이 다르죠. 디어유는 이제 뭐 월정액 서비스로 이제 채팅하는 버블이라고 그런 서비스 제공하고 위버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뭐 저희 인스타그램 같아요. 아티스트가 피드 올리는 것도 있고 팬들끼리 피드 올리는 것도 있고 그 위버스 안에서 뭐 팬클럽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10주년 뭐 불꽃 축제 뭐 행사 뭐 아니면 데뷔 쇼케이스 응모 이런 게 다 위버스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아티스트의 팬이다. 그리고 그 활동과 관련해서 뭔가를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위버스를 가입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또 유료 팬클럽을 또 유도를 해요. 그 팬클럽에 한해서 먼저 이제 콘서트 선예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버스에서 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또 돈을 쓰게 되는 네, 그런 구조로 이제 만들어진 플랫폼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네,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고 뭐 제가 OTT랑 계속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 넷플릭스에서 한번 그 오징어 게임 확 뜨면 그 덩달아 배우들의 그쵸, 소속사들. 출연료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다음 차게 캐스팅. 정호연 씨 같은 경우는 모델이었는데 첫 작품이 오징어 게임 주연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글로벌리 또 인지도를 높이고 굉장히 캐스팅에 또 후보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버스에 또 역으로 생각하면 입점하고 싶어하는 해외 아티스트들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위버스의 수익은 하이브의 수익으로 잡히는 거죠? 그렇죠, 네. 하이브 거니까요. 네, 하이브 자회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런 플랫폼이 점차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상반기에 원탑 주도주였다라고는 사실은 이야기를 못하고 워낙에 주가 퍼포먼스로는 정말 좋았던 이 종목군이었는데요. 하반기에도 상반기만큼의 퍼포먼스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 연말 그리고 계속 연초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전체적으로 1년 봤을 때 뭐 어떻게 전망하냐라고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다. 그래서 뭐 상저하고 패턴이다.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높이 올라갈 거다. 실적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맞는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추정할 때 일단 본업 저 보거든요. 뭐 플랫폼도 좋고 다 좋지만 이러한 것들이 유지가 되려면 결국에는 그 안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가 메인이 되어야 되고 첫 번째도 아티스트, 두 번째도 아티스트고요. 그 아티스트의 인기를 얼마만큼 유지를 시켜가면서 확장을 시켜갈 것인가 이게 그 엔터사들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메가 IP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게 어쨌든 아티스트가 인기가 있어야지 뭐 플랫폼에서 기반으로 하는 뭐 팬클럽이라든지 뭐 이런 컨텐츠 영상이라든지 뭐 콘서트 투어 굿즈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어야지만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뭐 하반기에 이제 어떠한 아티스트가 컴백을 하고 그리고 또 신인 아티스트 누가 데뷔를 하고 이런 것들 아티스트 라인업 보셔야 되고
보면 보통은 2분기, 4분기가 보통 콘서트 계절적으로 많이 하시는 시즌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리오프닝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본격적으로 다 월드 투어 도는 것들이 2, 3, 4분기 갈수록 다 실적에 잡힐 거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저는 엔터사들의 실적은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드 투어가 하반기에 더 많이 잡혀 있나요? 뭐, 그건 아티스트마다 다른데요. 뭐, 하반기에 잡힐 때 이게 아니라 사실상 지금 1분기밖에 안 지났는데, 뭐, 1분기 기점으로 사실상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진행 중이에요, 2, 3분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인식이 되면, 뭐, 2분기부터 해서 4분기 인식돼서 들어오겠죠. 네. 이 앞서서 상반기에 하는 월드 투어도 몇 곳은 참석을 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콘서트나 이런 팝업 현장 다 가보는 걸 좋아하고요. 콘서트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어렸을 때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진짜 달라요. 관심이 없던 분들도 콘서트 한번 갔다 오면 다 팬이 되거든요. 정말 뭐 여의도의 기관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귀찮아하시지만 한번 갔다 와서 너무 재밌다. 왜 가는지 알겠다. 그 열기는 대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콘서트 뭐 아무리 뭐 AI 발달하고 온라인 콘서트 발달한다고 해도 그 오프라인에서 현장을 교감하는 뭐 그런 열기라든지 뭐 응원이라든지 막 대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이러한 것들이 리오프닝 이후에 본격적으로 저희도 이제 마스크 해제됐고 뭐 자리 뛰어앉기도 없이 다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적에 이제 반영이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국 아티스트인데 다 해외에서 보고 왔어요. 그래서 2주 전에 일본 오사카에서 블랙핑크 콘서트 월드 투어 중에 보고 왔고요. 서울에서 일단 봤었어요, 작년에. 시작할 때 한국에서도 보고, 그다음에 돌고 있는데, 일본에서 가서도 또 보고, 비교하는 거죠. 이제 나라마다 조금씩 분위기가 어떨지, 그리고 인기나 뭐 팬덤의 문화는 어떨까, 뭐 가장 큰 시장이기도 하니까요, 미국과 더불어서. 그래서 일본에서 블랙핑크 오사카 보고, 다음날 이제 요코하마로 이동해서 지금 BTS 솔로로 활동하고 있는 어거스트 D 슈가 멤버 솔로 투어 하는 것도 보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방콕으로 이동해서 또 BTS로 같이 하셨네요. 네, 슈가 보고 그래서 서울이 이제 지난주에 마지막 콘서트였는데 오히려 서울 콘서트 티켓을 제가 못 구해서 그만큼 인기가 많아서 그래서 한국보다는 해외에서 아무래도 더 활동을 많이 하니까요. 기회가 그래도 그래서 한국의 아티스트의 콘서트를 보려면 해외로 나가서 보시면 됩니다. 네, 해외에서는 사실 역으로 생각했을 때 티켓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좀 매진율이라든지 자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문화가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아티스트마다 다르겠지만 BTS 같은 경우는 추첨제도 있고요. 일본도 추첨제고 그 응모를 했는데 추첨이 안 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첨을 하는 거는 일단 유료 팬클럽을 가입한 팬클럽 가입자에 한해서 먼저 주어지고 그다음에 뭐 추첨이 아닌 나라에서는 일단 예매를 할 때 유료 팬클럽에 가입한 팬클럽에 한해서 먼저 이제 선예매가 열리고요. 그 선예매에서 남은 티켓이 일반 예매로 넘어가는데 보통 일반 예매로까지 다 넘어가진 않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뭐 이런 티켓의 리셀이라든지 자리 양도 이런 게 다 금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 걸로 이제 직접 예매를 하고 이제 본인의 확인을 굉장히 철저히 하고 들어가는 시스템이라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콘서트가 이제 티켓마스터라고 리세일이 합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티켓을 못 구하더라도 조금 더 지불을 하고 갈 용의가 있다. 뭐 그렇게 되면 구해서 갈 수 있는 거고요. 월드 투어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면 이거를 뭐 수익 추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도 뭐 엔터사마다 다 다르고요. 계약 조건마다 아티스트마다 다 달라서 일단 뭐 그래서 평균적으로 아시다시피 월드 투어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북미권, 뭐 유럽, 뭐 서구권이랑 그다음에 일본에서 하는 거 뭐 이렇게 좀 나뉘고요. 뭐 지금 리오프닝 이후에 이제 단일 아티스트로 최다 모객 관객하고 있는 월드 투어가 블랙핑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구권에서는 미니멈 개런티 받고 진행하는 형식이고요. 그러니까 미니멈 개런티도 근데 고정은 아니에요. 첫 번째 뭐 미니멈 개런티를 뭐 그냥 단순하게 20으로 뭐 가정을 하면 월드 투어를 돌면서
점점 더 사이즈가 커지거든요. 초반에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모객이 될지 모르니까 해외에서도 네, 좀 낮은 가격에 제시를 하지만 돌다 보니까 이게 계속 매진이 되고 그리고 경기장도 뭐 아레나에서 이제 돔에서 스테디움으로 키우고 모객 수가 더 늘어나면 그만큼 그 해외에서 이제 투어를 주최를 하는 분들한테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미니멈 개런티는 더 높아진 거고 그러면서 이제 기사에서도 접하시겠지만 뭐 추가 공연 확정 뭐 이런 게 계속 네. 나오거든요. 그게 해보니까 굉장히 수요가 많다 이렇게 하면서 점차 이제 공연 횟수라든지 모객 수 다 늘려가고 미니멈 개런티도 더 높여져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매출액에 잡히고 뭐 이런 식으로 정산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레베뉴 쉐어링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매출액을 이제 같이 쉐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쪽 현지랑 이제 얼마 몇 대 몇 이렇게 비율로 나누고 거기서 이제 떼주고 남은 것들이 이제 엔터사의 수익 전체 매출로 잡히고 뭐 원가율 떨어뜨리고 뭐 이렇게 해서 수익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이런 방법들이 있고 월드 투어를 도는 블랙핑크와 이제 막 데뷔해서 뭐 아시아권 투어 하는 아티스트와 비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니멈 개런티도 다를 거고 뭐 레베뉴 쉐어링도 다를 거고 아티스트 IP에 따라서 뭐 그런 수익하는 아티스트 IP가 더 막강할수록 많이 남는 구조겠죠. 그러면 단순하게 내가 투자하려는 그 엔터사의 하반기 월드 투어 아티스트 일정을 보고 그 월드 투어 일정이 많다거나 아니면 전 분기보다 뭐 더 인기 있는 아티스트가 한다거나 하면은 그 다음 분기 실적을 예상할 때 더 좋아질 거다 네, 뭐 이렇게 정도? 콘서트 그런 거 다 공개되니까 추정하시면 되겠죠. 저는 네. 개인적으로 다 노가다로 합니다. 그래서 월드 투어 일정이랑 예. 그 다음에 뭐 다 말씀드리면 하는 사이트가 베뉴 사이트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뭐 한국도 예를 들면 올림픽 주경기장, 뭐 고척돔 스카이 뭐 다 비슷하잖아요. 체조 경기장. 그럼 그거 네이버에 치기만 해도 좌석이 얼마나 되는지 나오고 티켓도 얼마인지 다 나오고 그럼 공부를 하실 수 있잖아요. 단순 매출 구하면 티켓값 곱하기 얼마 하면 그쵸. 1회 공연에 얼마를 벌 수 있겠구나 정도 매출까지는 충분히 다 누구나 추정을 곱셈만 하시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네. 봅니다. 그 드라마 제작사 같은 곳들도 1년치 네. 제작 일정 쫙 나오고 텐트폴이 언제 개봉한다 뭐 이러면 그 전에 기대감이 네. 오르고 하잖아요. 네. 이 신인 모멘텀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좀 기대해봄직한 이 업계 엔터 씬에서 이 네. 대형 신인이다 네. 할 만한 그런 모멘텀이 하반기에 있을까요? 신인을 예측하는 건 언제나 그렇듯 어렵지만 네, 저는 신인보다 보통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는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주력 아티스트 컴백 일정을 앞두고 주가는 반응을 하는 거다 하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신인에 대한 기대감은 작년에 데뷔를 했던 르세라핌이나 뭐 뉴진스나 대부분의 신인 걸그룹들이 굉장히 생각지도 못했던 대박 흥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신인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기대감이 또 저는 언제나 좀 보수적으로 추정을 하는데 기대감이 또 너무 높으면 그만큼 실망감도 높으니 그래서 하반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YG의 베이비 몬스터고요. 그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근간은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몇 개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미 다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조회수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비춰지는 안무하고 노래하고 연습하는 것들 이런 것들 확인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바로 데뷔하면 이런 유튜브 조회수나 구독자 수 베이스로 데뷔를 했을 때 앨범 판매량은 어느 정도 판매를 할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베이비 몬스터를 이제 가장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해외에서 데뷔하는 뭐 걸그룹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모르겠어요. 공개된 뭐 단서가 아무것도 없어서 추정할 수 있을 만한 게 없어서 만약에 나오게 되면 보겠지만 그거는 진짜 모르겠다. 물음표. 그리고 Are You Next라고 하이브 넥스트 걸그룹 뭐 그 신인 오디션 그걸 서바이벌 프로그램처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티저가 공개됐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하나요? 네, 우리나라에서. 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뭐 하이브랑 YG 신인 걸그룹도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 그래서 탑픽은 하이브, 세컨픽은 YG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지금 아티스트 얘기를 좀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좀 리스크 요인이라고 한다면 얼마 전에도 네. 빅뱅의 지드래곤 뭐 계약 불발되면서 주가 한 차례 움직였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들리는 얘기는 네. 블랙핑크도 재계약 이슈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GD 같은 경우는 YG랑 계약이 이미 만료가 된 지 오래됐었고 전 알고 있었고 뒤늦게 약간 언론에 비춰지면서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엔터사들의 메인 소스는 대체 불가하기도 하고 그게 아티스트이기 때문에요. 아티스트의 그런 적이 어디로 이적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될 수밖에 없고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 맞고요. SM도 얼마 전에 엑소의 이제 개인 멤버 첸백 씨라고 네네네. 세 분이 이제 다른 데로 이제 간다라고 하면서 잠시 좀 주가 조정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뭐 다시 이제 뭐 돌아와서 이제 뭐 완전체로 컴백 뭐 예정을 알렸고 다시 주가가 또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사실 아티스트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성이 있는 건 맞아요. 그 모멘텀도 누가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실적이 추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티스트 리스크는 늘 있었던 엔터사에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 블랙핑크 같은 경우도 이슈가 불거지게 되면은 워낙에 좀 메가 IP이기 때문에 주가에 좀 영향이 근데 이것도 네. 보시면은 아티스트와 관련된 계약이나 뭐 그 어떤 일절도 다 공개되는 건 전혀 없어요. 일반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나 그리고 뭐 기관 투자자나 심지어 뭐 애널리스트는 당연히 공개 안 하셔요. 그게 메인 핵심이니까요. 키니까 회사에선 공개해 주는 게 없고 다들 추정을 할 뿐인데요. 보시면 아시지 않나요? 그런 뭐 블랙핑크 월드 투어 일정 좀만 뭐 신경 써서 검색해 보시면 언제 데뷔했고 그럼 보통 계약일이 데뷔일 뭐 그쵸, 전후로 해서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이후에 일정이 만약에 잡혀 있으면 계약이 그냥 된 연장됐다. 거 아닐까요? 이렇게 추정을 하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엔터사들과 관련해서 분석하기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럼 IR 자료나 덕질을 해야 돼요. 덕후가 돼야 돼요. 이런 데는 구체적으로 회사 측에서 공개를 안 하나 봐요. 그런 거 공개해줬으면 좋겠죠. 그쵸. 그럼 저 너무 편할 것 같은데. 당연히 근데 할 수 없죠. 당연히 안 하는 게 맞고 할 수도 없고 알아도 말 안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못하는 것도 이해를 하고. 네. 요즘에 리스크 요인 하나 더 짚어보자면 중국 얘기가 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네. 뭐 아티스트 뭐 출연도 안 시켰다. 그리고 뭐 어떤 플랫폼에서는 몇 개 계정을 제외하고는 지금 계정이 뭐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들 꾸준히 나오던데 중국 쪽에서의 엔터 사업은 지금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중국은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안 열려 있어요. 그 데이터가 전혀. 네, 열리면은 모멘텀이 될 거는 확실히 많고요. 뭐 시장이 커지겠죠, 더. 그 시장이 안 열렸단 말씀이세요? 아니면 데이터의 공개가 좀 제한적이란 말씀이신가요? 그게 둘 다 해당되지 않나요? 공식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데 하지만 암묵적으로 인기가 많다는 건 알겠고 네. 지금 그런 상황이다. 네. 근데 지금 중국 정부의 뭐 기조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가 정치적인 건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것 그쵸. 같아요. 특히나 그리고 더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말이 많이 바뀌고 공식적인 데이터도 다 믿을 수 없는 수치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중국은 배제하고 보시고요. 뭐 중국 아니어도 지금 북미, 일본이 키고 뭐 열리면은 뭐 그 시장이 더 업사이드가 있는 거는 분명하니까 열리든 안 열리든 일단 K-팝은 기존에 없던 아시아권 이외의 서구권으로 시장을 확대를 해가는 게 목표고 전체 음악 시장에서 봤을 때 가장 큰 게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단 자리를 잘 잡고 있고 중국에서 인기 있는 건 누구나도 다 아는 사실이니까 공식적으로 시장이 열리기만 하면 이게 어닝이랑 주가 모멘텀이 직결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리스크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플러스 열리면 땡큐 아니어도 뭐 나쁘지 않아. 약간 이렇게 워낙에 잘하고 네. 있으니까 네.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요즘에 그리고 빅4가 굉장히 많이 날아가니까 이쪽을 잡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네. 중소 엔터사도 알게 모르게 상장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네. 이쪽은 혹시 어떻게 제가 보세요? 커버를 안 해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중소 엔터사가 비상장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글로벌리 인기가 많고 열심히 활동하는 아티스트 측면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주가 관점에서는 궁금하시겠지만 제가 공식적으로 커버리지를 게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방송에서 말하는 건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최근에 또 많이 거론된 큐브엔터도 근데 너무 많이 이제 거론이 됐고 거기도 거론되는 이유가 이제 여자 아이들의 인기가 좀 가시화됐고 작년 대비 이제 올해 이제 앨범 판매량이나 이제 투어 같은 사이즈를 봤을 때 못해도 다 2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실적에 나타나는 게 올해부터 이제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메가 IP 하나가 잘 되면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엔터사들의 이제 이익 기여도에 바로 이제 가시화되기 때문에 미디어사와는 달리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리고 뭐 그 여자 아이들 멤버 중에 뭐 우기라는 중국 분이 있는데 중국 시장은 뭐 개방 뭐 되면 뭐 우기가 인기가 많으니까 뭐 여기에 또 실적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중국이 개방되면 모든 엔터사들한테 다 좋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엔터사사들 많이 올랐고 뭐 들어가기엔 부담스러우니까 대체제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뭐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은데 상장사 중에서 그래도 실적이 나오고 추정이 가능한 부분 당장에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은 큐브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비상장한 저는 더 관심이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더 잘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뭐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뭐 이제 미팅하거나 기간투 이제 세미나하거나 저는 이제 아티스트 월드 투어 횟수 그다음에 앨범 판매량 매달 이제 집계하면서 누가 올라오는지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뭐 상장하거나 뭐 그런 회사 있으면 더 저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지금은 투자의 길은 없는 거죠? 뭐 비상장이니까요. 네. 그래서 뭐 잘 보시고 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 시즌 7월 들어가면은 시작을 할 텐데 2분기 실적 좀 기대되는 엔터사는 어떤 쪽 보세요? 하이브랑 뭐 JYP 그리고 YG 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도 반영이 돼 있다고 보세요? 네, 이미 반영이 좀 되어 있는 것 같고 더 올라갈 업사이드는 충분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그냥 탑픽이니까 예를 들어서 좀 빨리 말씀을 드리자면 1분기 때 앨범 판매량 500만 장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앨범 매출 같은 경우 500만 장에 거의 500만 장 정도 이제 판매를 했고 이제 1,800억 정도 매출이 나왔어요, 앨범만. 근데 2분기 때 계산을 해보시면 활동한 아티스트 1,000만 장 넘거든요. 그럼 단순히 업사이드 2배니까요. 앨범 매출만 거의 한 3천억에서 4천억 사이 기록할 것이다. 네, 이렇게 뭐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활동이 가장 주력 아티스트들도 컴백을 했고 그리고 월드 투어도 BTS 솔로로 돌고 있고 이런 콘서트 매출도 잡힐 거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매출 아티스트 직접 활동하면 밑에 간접 매출도 다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1분기 대비 2분기의 성장성은 더 유효할 것이고 3분기 7월이니까 아티스트 컴백하시는 거 이제 뉴진스 나오고 7월에 또 BTS 솔로 중에서 가장 좀 팬덤이 높은 정국씨 또 나오니까요. 이런 것들이 3분기 실적에 잡히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분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실적이 좋을 거다. 그리고 앞서 토픽은 하이브를 계속 꼽아주셨는데요. 하이브를 가장 좋게 보시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아티스트 포트가 가장 다양하고요. 메가 IP를 많이 가지고 있는 소속사다, 레이블이다. 걸그룹, 보이그룹 포트가 굉장히 좋고 사업부의 포트도 직접 매출, 간접 매출을 완벽하게 이제 짜여진 사업 구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플랫폼이나 이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메가 IP들이 계속해서 이제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조화를 안정적으로 이룬 대장주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 전략 세우기 앞서서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좀 나눠서 점수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상반기 엔터섹터 몇 점, 하반기는 몇 점이 될 것이다. 산업의 성장성과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반기가 10점 만점에 10점, 오. 상반기는 8점? 주가 측면에서는 둘 다 10점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안진아 연구원과 함께 이 엔터 섹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아마 관심이 있으신 분들과 없으신 분들 극명하게 좀 엇갈리는 섹터기는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상반기에 올랐다. 그리고 또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지금도 좋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엔터 섹터 투자하시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전달드린 내용이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클래스톡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